안녕하세요. 한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8월 10일 지구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싱크탱크가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났을 경우를 가정해 첫 3주간의 전투를 워게임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9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전투 시뮬레이션을 주도한 국제전략연구소의 수석 컨설턴트 마크 칸시안의 말을 인용, 어떤 가정하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대만이 대만섬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결과가 이번 시연의 가장 큰 의의라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다르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에서 중공은 대만 침공 초기 3주 동안 미국 항공모함 2척을 격침하고 일본과 괌의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국 첨단 제트 전투기 수백 대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이 워게임에서 중국군은 대만의 상륙 대만섬 남부 3분의 1을 점령하지만 수륙 양용 함대가 미일 미사일과 잠수함의 공격으로 크게 파괴돼 추가 병력 상륙과 보급품 수송이 불가능해집니다. 대만은 이때까지 대만인들의 손에 안전하게 통제된 상태지만 중국군은 미군의 강력한 해상 및 공중 전투 능력에 대응하기에는 탄도탄 수량이 부족합니다. 시뮬레이션 팀은 중공이 대만을 침공하려는 시도는 어떤 형태건 인도 태평양 지역 전체에 중대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중국군에게도 대만과의 전쟁은 극도로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전쟁에서 대만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대만의 경제가 파탄날 우려가 크며 미국의 군사력을 재건하는 데도 수년이 걸릴 수 있어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일부 미국 장성들은 2027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대만 침공 시점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시뮬레이션에 참여한 신미국 안보센터 연구원 베카 와서는 2036년이 더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군사작전 시나리오상 다양한 전쟁 국면이 어떻게 전개되고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각 진영이 서로의 움직임에 어떻게 반응하며 양측의 무기 재고 상황은 어떨지 테스트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이번의 경우 전쟁 시점은 2026년으로 설정했고 워게임 각본에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군이 최근 몇 년 동안 군사력을 향상시켰다고는 하나 160km에 달하는 많은 상륙작전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과제임을 이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이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양극성 기분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소문이 트위터로 퍼지면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 뜨거운 화제가 됐습니다. 트위터에 올라온 인터넷 스크린샷에 따르면 자오리젠은 지난 7월 26일 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외무부 외래진료소는 그에게 약을 처방했고 북경대 제6병원 마엔다오 정신과 전문의를 불러 그를 검진한 결과 양극성 기분 장애로 인한 정서 불안정과 폭력 성향, 우울증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학자 장리파는 소문일 뿐이고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자오리젠의 눈이 부은 모습은 향정신성 약물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50세의 자오리젠은 세계 외교가에서 중국 전랑 외교의 대표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에 따르면 늑대 전사 외교라는 용어는 2019년경 그가 트위터에서 중국을 비판하는 외국 목소리에 즉각 원색적 용어로 공격하면서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중국 외교관들도 전랑 외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외교가에서 흔치 않은 기세 등등한 공격적인 언사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오리젠의 직무는 인격 분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가 하면 매일 거짓말을 하는데 인격이 분열될 수밖에 라고 뼈있는 조크를 던졌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 여배우 닝징은 최근 웨이보에 자신이 오디션 프로그램 수상자들에게 상을 수여하는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배우 닝징, 쉬저우 쇠사슬녀를 위해 목소리를 내다라는 제목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으나 웨이보에서는 곧 차단됐습니다. 그녀는 지난 오디션 프로그램 바람과 파도를 타는 언니의 우승자로서
체인 패턴 원피스를 입고 목에는 체인과 잠금 모양의 목걸이를 하고서 파이널 시상식 무대에 올랐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이 쇠사슬 문양의 옷을 입은 닝징의 모습에서 묘하게 쉬저의 펑션엔의 쇠사슬녀 사건이 오버랩된다고 말했습니다. 위챗 공개 계정 마이클 잭슨은 제 과한 해석으로 인한 우연인지 아니면 닝징 팀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닝징의 의상은 칭찬하고 싶다며 이 의상이 우연의 일치라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을 일깨워 어떤 사회적 부당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네티즌은 해석이 과도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한다. 우리 전부 기억한다며 옷에 달린 쇠사슬은 여덟 아이 엄마 쇠사슬녀를 상징하고 그녀의 손에 든 빨로팝꽃은 알록달록 유치원을 상징한다. 귀걸이에 달린 두 개의 쇠막대는 탕산 식당 구타 사건을 상징하며 헤어스타일은 펑사이와 똑같군. 닝징의 이 한 몸은 중국의 치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닝징이 게시한 사진들이 대량으로 다시 게시되자 네티즌들은 이게 어느 브랜드냐, 닝징 언니에게 의미 있는 옷을 입게 하다니 정말 훌륭하군이라거나 정말 용감해, 닝징을 위해 이 쇠사슬 문양 옷 디자인한 사람, 쉬저의 펑션 쇠사슬녀에게서 영감이 왔을까라며 그 여덟 아이 엄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고 안부를 궁금해했습니다. 진실탐사대 이원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